안녕하세요. 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셋째 마당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영화 앱의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영화 목록 화면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봤죠. 그죠? 그래서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다음 영화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화 포스터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었고요. 이제 영화 상세 화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쪽에 이제 작은 포스터, 우리가 보통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포스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화 제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개봉일이라든가 상영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장르에 대한 설명도 있죠. 그다음에 좋아요, 싫어요 같은 요 아이콘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자 가로 방향으로 해서 3분할을 해놨어요. 3분할을 해놓고 그 안에 두 줄씩 이렇게 자, 관객수, 평점, 점유율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에 대한 정보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일종의 이제 섹션처럼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놨어요. 약간 뭐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간격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 평이라고 해서 이게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 모양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만, 그러니까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한 줄 평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보기를 누르면 이제 그 화면으로 전체 화면이 전부 다 이제 한 줄 평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작성하기를 누르면 한 줄 평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예매하기 관련된 버튼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SNS 관련된 버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은 우리가 실무 앱을 만들 때도 화면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요 글자가 있으면 글자의 테두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깥쪽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요게 이제 마진이고, 그다음에 글자라고 하면 이 글자와 테두리 선 사이의 간격 요걸 이제 패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진이나 패딩 같은 걸 조정을 하거나 글자 크기나 글자 색상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코드에서, 그죠? XML 코드에서 직접 뭔가를 수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화면 레이아웃 배치를 잡으려고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또는 뭐 렐러티브 레이아웃 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하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하죠. 그죠? 직접 해보면서 아 이게 마진을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접 하면서 자꾸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나중에는 화면 레이아웃을 잡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그 상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영화 앱에 대한 그 실제 샘플 소스를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를 보면 있어요. 그래서 셋째 마당, 그러니까 셋째 마당에 둘째 장이죠. 둘째 장에 보면 마이무비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먼저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그러면 완성된 모양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목록 화면 만들 때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위에 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 그리고 이게 박스 오피스 순위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게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 지금 현재 영화를 가리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 그 박스 오피스 순위가 되겠죠. 지금 현재 박스 오피스 순위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씩 우리가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뷰 페이저로 보여주는 요 화면에서 자, 영화 상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영화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화면을 직접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스크롤이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화면 전체가 스크롤 뷰로 감싸지겠죠. 그래야 이렇게 스크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모양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무비 1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목록은
여러분이 이전에 한번 같이 만들어 봤다라고 하면 이제 자, 상세 화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상세 화면은 프래그먼트 2에서 만들게 됩니다. 프래그먼트 2. 그리고 이제 그 화면 레이아웃은 프래그먼트 2.xml이 되겠죠. 자,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상세 화면의 화면 레이아웃 한번 보면 자, 위쪽에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가 있습니다. 그죠? 팔레트가 있고 아래쪽에 컴포넌트 트리가 있는데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화면을 차지하는 뭐 루트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크롤 뷰. 스크롤 뷰가 들어가야 스크롤 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화면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스크롤 뷰 안에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전체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위쪽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맨 위에 있는 위쪽을 보면 저기에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랩 컨텐트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딱 채워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왼쪽 컴포넌트 트리에서 요거를 이제 접어보면 두 번째 게 있겠죠. 두 번째가 요 감독 출연 영화사가 나오는 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줄거리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아래쪽이니까 자, 요 한 줄평 영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 이렇게 예매하기 버튼이 있는 SNS 버튼하고 예매하기 버튼이 있는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다섯 개의 영역을 지금 구분을 한 형태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 해서 랩 컨텐트,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컨텐트죠. 그만큼을 차지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가보면 자, 이것도 레이아웃 하이트 랩 컨텐트네요. 그죠? 세 번째로 가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마찬가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리니어 레이아웃에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위쪽에 있는 걸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그러니까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 되어 있으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개를 아래쪽 방향으로 차례로 이렇게 쌓아둔 형태가 되겠죠. 쌓아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보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니까 오른쪽으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썸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썸네일을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고정시켜 놨어요. 크기를. 그래서 140dp하고 200dp로 지금 고정시켜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딩을 줬죠. 그래서 이미지와 이 안에 내용물이 이미지니까 이미지와 테두리선 사이의 공간을 약간 띄워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영역이 리니어 레이아웃인데요. 얘를 약간 그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놨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로 지금 속성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텀이라고 하니까 이 여유 공간, 이 오른쪽에 있는 여유 공간 중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다시 들어가니까 이 안에 다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썸스 레이아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좋아요, 싫어요를 지금 이제 손가락 모양 이렇게 해서 thumbs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된 게 있고 글자가 표시된 게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보면 마진을 어떻게 잡느냐, 그죠? 마진 탑이 요거 같은 경우도 20dp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마진 탑이 있죠. 그래서 위에 배치된 것과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그다음에 왼쪽하고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고 보면 자 마진 바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패딩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패딩을 줘서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테두리선하고 약간 떨어뜨려 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드러블의 썸네일이라고 하는 자 썸네일이라고 하는 요 배경 이미지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백 드러블의 자 썸네일 베이스죠. 썸네일 베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 RES의 드러블에 가보면 자 썸네일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 가보면 드러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미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드로어블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태그를 쓰면 얘가 그라데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널스에 별다른 게 없지만 그럼 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는 거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썸네일 같은 경우도요. 이 썸네일 레이아웃 안에 자, thumbs up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보면 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자, 배경 이미지에 thumbs up selector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thumbs up selector를 가보면 마찬가지로 드로어블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무 앱을 만들 때 이런 드로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드로어블을 이용해서 자,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눌렸을 때,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스테이트 프레스트라고 하면 눌린 상태일 때는 자, 이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 이미지가 보여라라고 하는 게 셀렉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렉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로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요 위쪽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자, 지금 그 다음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 다음 리니어 레이아웃 요 전을 보면 되겠네요. 여기 안에서 보면 두 번째 레이아웃이 지금 이렇게 3분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인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네요. 그리고 레이아웃 웨이트를 전부 다 1씩 준 거죠. 그 다음에 위드스가 0으로 해놨으니까 레이아웃 웨이트 때문에 자, 얘가 나머지 여유 공간을 분할을 하게 되는데 위드스가 다 0이니까 전부 다 여유 공간이 되고 그래서 3분의 1씩 얘가 나눠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지금 3분할이 된 거고요. 가로 방향 3분할 된 거 안에 이렇게 집어넣은 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뭐죠? 여기 보면 레이팅 바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점 같은 거 매길 때 별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레이팅 바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감독, 출연, 영화사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진이나 자, 글자 크기 이런 것들 조정을 했다. 색상 조정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 스타일이 볼드다라고 해서 좀 뭐죠? 좀 굵은 글씨체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하고 이제 그 밑에를 가보면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밑으로 가장 밑에 있는 거 바로 위쪽이죠. 이렇게 가보면 요게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가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한 줄 평에 대한 리스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화면 레이아웃을 만드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게 어댑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코드 구성이 살짝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화면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화면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양 하나하나를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제공되는 마이무비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 fragment 2.xml 이 모양을 한번 참조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 화면에서 각각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얘가 오른쪽의 속성이 어떻게 값이 주어졌길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나 라고 하는 거 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세 화면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